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처가 이 들깨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 깨를 비워서 말려서 이제 오늘부터 털어서 이제 수확을 하는 날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품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장 배추가 많이 폭락을 했죠. 가격이.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름철 배추가 조금 값이 비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분들이 배추를 너무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 농수산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결점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의해서 좀 하면은 이런 어떤 농민들의 등골 빼는 일은 좀 적을 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배추값이 너무 싸져서 또 농민들은 한숨을 짓고 또 다시 울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올리는 영상 중에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모든 김치와 이 들기름, 참기름을 드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아마 알고도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 먹기 힘든 것이 꾀입니다. 꾀. 들깨, 참깨. 그 중에 특히 더 참깨는 심하죠. 들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들이 들깨나 참깨가 뭐 수입산이든 뭐든 뭐 기름만 짜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김치도 맛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최고의 장단점과 거기에 대한 최고의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들깨하고 참깨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깨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뿌려서 먹는 부분이 일부분이고 나중에는 다 기름을 짜서 먹죠.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짜서도 들깨 같은 경우 먹기도 하지만 들기름보다는 들깨를 껍질을 까서 어떤 음식에 넣어서 먹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입하고 국산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산도 그 해에 생산해서 그 해에 수입을 한다면은 조금 품질이 나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깨나 참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최소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1년 이상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단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현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데 1년 걸렸으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그 깨를 수매를 하고 수출입 국가를 통해서 들어와도 아무리 빨라도 1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깨 종류, 모든 식물 종류, 씨앗 종류는 자기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이 되면은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싹을 틔울 준비. 근데 거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보관 상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그 깨나 이런 농산물 자체가 이제 쉽게 발화한다고 해야죠. 발화. 뭐 불이 붙어서 발화가 아니고요. 싹을 틔기 위한 양분을 이제 겉으로 몰아냅니다. 이제 몰아내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양분이 날아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묵은 깨가 되는 겁니다. 묵은 깨. 묵은 깨가 되면은 그 깨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산화가 돼서, 특히 오일 성분이 된 산화가 돼서 뜬내가 나게 되죠. 기름을 짜도 역시 기름이 고소한 맛이 없어지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최고로 우리나라의 진품을 먹기 힘든 것이 깨 종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치. 이제 중국에서 김치 들어오면은 사람들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물론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산 김치를 놔둬서 신김치를 먹어보신 분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 댓글 남겨보세요. 중국산 김치는 신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김치가 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량 익을 정도 되면은 그냥 물러져서
못 쓰게 못 먹게 돼버리지, 그 김치가 이렇게 쉬어가지고 발효가 돼서 몇 년 묵은 김치가 된다? 이거는 상상일 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담그는 방식 자체가 비슷하다 등치지만은 여기서 오는 와중에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부풀어집니다. 부풀어집니다.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발효가 되지 않게끔 약품 처리를 해버립니다. 발효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신선한 맛 같지 않은 신선한 맛을 조금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절임에서부터 모든 양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먹는 중국산 김치는 항상 생김치 같은 그런 맛을 내지만 실제는 신선한 맛이 아니죠. 그 김치가 우리나라 김치처럼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 김치가 익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김치는 썩어가는 겁니다. 썩어가는 거. 이게 사람들을 보기에는 보기도 좋고 우선 먹는데 뭐 별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모든 분들이 김치가 왜 수입산이 안 좋냐, 뭐 수입산 값도 싸고 좋지 않은, 값이 싼 만큼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사람 몸에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주에도 방부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맥주에도 방부제 들어가죠. 그런 알코올성 있는 것도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천연 농산물, 천연 김치를 갖다가 발효가 되지 않게끔 어떤 가스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 농산물은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공장에서 판매하는 김치도 역시 그 좀 덜할 뿐이 좀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 처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깨를 수확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젊어서 풋풋했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어느덧 중년의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 중에서도 이렇게 홀로 신랑은 밖에 나와서 일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저렇게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더 심하겠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것은 자식이 아니고 내 처가 맞다라는 어떤 의식을 가질 때쯤이면 서로 늙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농민의 삶이라 하는 게 이렇고 또 농민의 삶이라 하는 그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고 이게 밖에 나와서 떨어져서 살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